안녕하세요. 김현옥입니다. 요즘 또다시 이렇게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번지고 여러분도 집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여러분과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 애착의 어떤 유형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살펴봤는데 실은 이 애착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겠죠. 어떻게 할 것인가, 애착의 유형은 변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이 우리의 고민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연구들이 밝혀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애착이든 성격이든 실은 어렸을 때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간은 일생을 거쳐서 변화하고 성숙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안정애착 유형으로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토양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길러졌지만은 그러나 나쁜 상대를 만나고 나쁜 경험을 계속 한다면 그 사람의 어떤 애착의 경험들을 통해서 또 불안정한 애착의 상태 또는 회피적인 유형으로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러면 인간의 애착의 유형, 나의 이 묶여져 있는 패턴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어요. 저번 시간 말미에 여러분과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인간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관계 속으로 좋은 서클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은 이제 맥락에서 보자면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함께 제시하고 싶어요. 첫째, 누구와 어떤 관계를 경험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하다. 어떤 만났던 그 내담자 중에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자녀들 문제로 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기의 어떤 그 경험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굉장한 그 경계선 성격이에요. 경계선 성격에 불안정 애착의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매달리고 나를 버릴까봐 두려워하고 굉장히 안정감이 없는 그런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런 성격이었고 결혼하기 전에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한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한 배우자가 다른 부분은 조금 떨어지지만 온유하고 평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평온한 가정을 유지하면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남편을 굉장히 괴롭혔대요. 그런데 남편의 변함없는 그런 굳건한 흔들림이 없는 태도에 의해서 한 10년을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 그런 혼란스럽고 굉장히 불안정한 애착 관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조금은 더 안정되고 조금 더 괜찮은 관계로 발전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뿐만 아니라도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좋은 결혼을 통해서 되게 더 안정되고 치유적인 방향으로 가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되게 결혼이 중요하죠. 반대로 그래도 좀 괜찮은 안정형이었다가 되게 힘든 배우자를 만나서 그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훨씬 더 회피적인 경우가 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관계 경험을 통해서 그 관계에서 안정감을 지속적으로 느낀다면 그 사람은 이제 안정감 있는 사람, 좀 더 이렇게 안정 애착 쪽으로 갈 수가 있죠. 단지 무슨 결혼 생활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도 굉장히 회피성이 강하고 되게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IT 회사를 들어갔는데 IT 회사에는 회피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IT 회사의 CEO가 되게 이 조그만 회사에 이제 이런 회사였는데 아주 그 친밀감을 잘 나누고 좋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IT 회사가 잘 나갔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거기서 계속 일을 하면서 성격이 조금 더 세상 밖으로 이렇게 한 걸음씩 걸어 나가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유능감을 계속 경험하고 거기서 계속 안정감 있게 일을 해 나가는 한 3, 4년의 기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성격적으로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온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은 대체로 사람들의 이 애착 유형을 조금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데 대한 연구가 많이 나와 있겠죠. 어떻게 해서 어떤 이제 관계를 통해서 어떤 방향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가, 그런 연구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논문이 이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지적 논문인데 이제 이런 논문들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통계를 내는 게 아니라 인터뷰를 통해서 이 사람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걸 질적 논문이라고 해요. 요즘 질적 논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심리학 쪽에서는.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가장 큰 요건이 무엇이냐면 고통에 대한 인식이에요. 고통에 대한 인식.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할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겠죠. 여러분도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주목하여 보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는 없을까? 왜 나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애인과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런 것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을까? 나는 참 고통스럽다.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더 좋은 관계를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여러분의 인식 속에서 아마 그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고통을 인식하는 단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될 수 없죠.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회피하지? 내가 우리 딸에게조차도 왜 내가 조금 더 다가가지 못하지? 조금 더 왜 내가 우리 남편에게 함께 있는 게 왜 이렇게 싫지? 좀 떨어져 있는 게 왜 나는 더 편할까? 뭐 이런 인식, 또는 내가 이렇게 떨어질 것 같고 나를 버릴 것 같은 순간에 나는 너무나 화를 내고 똑같은 패턴으로 뭐 악다구니를 쓰면서 싸우고, 왜 너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냐고 소리를 지르는 이것들을 나는 왜 반복해야 될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고통 인식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시작이에요. 첫 번째, 이 고통을 인식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나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건가? 이런 변화를 모색하는 단계에 이제 이른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나는 변화할 수 없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수용하고 이 변화에 대한 인식들을 내가 하나하나 공부하고 알아가고, 나에게 어떤 방어 기제가, 저번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행복하게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방어 기제, 즉 이제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나의 행동 패턴, 그때마다 나타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는 어떤 관계 패턴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그것들을 변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때부터 그걸 배우는 거죠. 그때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또 내가 이럴 수 있구나. 내가 여기서 우리 아내에게 여기서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는데 내 속에서 굉장한 어떤 거부가 있고 저항이 있구나.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때 화를 버럭버럭 내는 거지? 나는 왜 이때 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 그 노력들을 내가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실제 고난의 어떤 고통의 그런 순간에 굉장히 힘들지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나 고통의 순간에는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애한테 그렇게 하고 싶었던 적 있나요? 여러분은 애들에게 그렇게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떠냐면은 그냥 미치는 거죠. 그 패턴 속으로 들어갈 때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굉장히 휘몰아치는 어떤 소용돌이 속에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휙 끌려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여러분 많이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평소에 내가 이럴 때는 이랬지,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봐야지를 자꾸 생각하고 훈련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확 끌려 들어가는 순간에 정신을 팍 차리고 뭔가 하나를 딱 붙드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그 회오리 치는 한 순간에 삐끗
해가지고 귀중한 관계를 다 무너뜨린다든지 중요한 일을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럴 순간을 대비해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순간에 네가 왜 그런 생각을 했니? 당신이 왜 그런 순간에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때 생각을 바꾸자. 그런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은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를 농락하고 있어.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나는 참을 수 없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확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 순간에 그 회오리 속으로 완전히 휘말려 들어가요. 그런데 그 회오리 속으로 휘말려 들어갈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 나를 완전히 무시해. 이게 아니라 이 사람 좀 잘못해. 이 사람 꼭 이럴 때 이런 말을 하는 이상한 습관이 있어. 이 사람은 이 부분에서 되게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 이런 부분이 좀 그러네? 마음에 안 드네? 성격이 참 이 사람 이 부분이 이상해. 약간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나를 무시하는 애가 아니라 이 사람 이럴 때 좀 생각이 좀 그래. 이럴 땐 나를 조금 기분 나쁘게 해. 라는 생각. 그 말을 기억해내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고치지? 생각 좀 해볼까? 이건 좀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확 넘어지는 걸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순간에 그 혼란한 애착의 불안정성 때문에 확 치솟아 오르는 그 분노가 그 순간에 그 브레이크 잠깐 탁 잡는 이것을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이 애착 유형이 갖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극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에 그 고통을 직면하고 그 고통의 순간에 그것들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렇게 전진함으로 인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 유형의 어떤 패턴을 조금씩 바꾸어 나갔다. 그래서 내 삶이 달라졌다. 이런 질적인 변화의 단계들을 5단계로 보고하는 논문을 제가 찾아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첫째, 관계를 경험해야 되고 그 관계의 경험에서 두 번째, 뭔가 조절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여기까지 이 변화를 모색하는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했고요.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